안녕하세요, 이스모입니다. 오늘의 이스모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공급 부족이 회사에 환상적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이게 뭔 개소린가 싶죠? 티베깅 하나 요런 느낌도 들고, 황 대표는 메모리와 웨이퍼 부족 현상이 엔비디아에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말했다고 해요. 젠슨 황이 모건 스탠리 컨퍼런스에서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는 환상적인 일이다. 왜냐면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사람들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기업들이 엔비디아를 선택할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AI 공장을 대규모로 구축하는 데 필요한 메모리, 웨이퍼, 패키징 시스템, 케이블 및 기타 구성 요소를 전부 확보했다고 밝혔다고 해요. 아, 요즘 메모리랑 웨이퍼 부족 현상이 심하다고요? 오히려 좋아. 왜냐? 우리는 이미 확보했어. 다들 아실 깐부 회동이 있었죠.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이 모든 것을 읽고 뜬금없이 한국에 왜 왔나? 왜 그래픽카드를 뿌리고 가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전부 요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뉴스가 떴습니다. 무슨 뉴스냐? AMD의 리사수 CEO가 다음 주 한국에 온다고 합니다. 젠슨 황이 공급 부족을 환상적이라고 표현한 게 상당히 열받았나 봐요. 우리도 메모리를 확보하러 간다. 근데 조금 늦으신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지금 시기가 어떤 시기인데. AMD CEO가 한국을 방문하는 거는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리사수는 첫 방안이라고 해요.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에게는 공급망 파트너와의 긴밀한 관계 유지가 최선의 이익이고, 젠슨 CEO는 이미 실행에 옮겼다는 거죠. 이렇게 이미 실행에 옮겼죠. 그래서 이런 발빠름으로 경쟁 우위를 유지해왔다. 그래서 리사수 CEO 역시 한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죠. 요번에 한국에 와서는 삼성전자의 이재용 회장, 네이버의 최수연 CEO 같은 주요 한국 파트너들과 만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한국이랑 협력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 좀 빨리 오시지. 아니, 솔직히 젠순왕보다는 빨리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당연히 가장 중요한 회의는 삼성 이재용 회장과의 회담이라고 하죠. 메모리와 반도체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거라고 예상한다고 합니다. AMD는 삼성의 HBM 사업의 핵심 고객으로서 삼성이 보유한 HBM4 공급망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엔비디아가 한 발 빨랐죠. AMD가 원하는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이전처럼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도 뉴스가 엄청나게 떴어요. 리사수 CEO 한국의 러브콜, 리사수 방안에서 이재용과 회동, 이런 뉴스가 엄청나게 떴습니다. 근데 리사수가 젠순왕을 뛰어넘는 쇼맨십을 보여줄 수 있을까? 와서 라데온 그래픽카드 좀 뿌리나요? 그러면 인정인데 왠지 리사수는 그런 거 안 할 것 같단 말이지. 어쨌든 다음 주에 한국에 오신다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많이들 기다리셨을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6배, 요게 3월 30일 날 출시가 된다고 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동적 멀티프레임 생성. 뭐 400원, 500원, 60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 동적 멀티프레임 생성이 뭐냐? 한마디로 자기 모니터의 주사율이 있잖아요. 내 모니터가 144Hz 모니터야. 그러면은 144프레임 이상은 필요가 없죠. 그리고 내 모니터가 240Hz야. 그러면은 240프레임 이상은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컴퓨터의 퍼포먼스를 이렇게 파악해가지고 동적으로 MFG 비율이 변동이 된다는 겁니다. 프레임이 딸리네? 그럼 6배. 이제 프레임이 잘 나오네? 그러면은 뭐 2배.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프레임 제너레이션 2배, 3배, 4배, 5배 이거를 설정해 줄 필요 없이 그냥 동적으로 해 놓으면은 얘가 알아서 프레임이 부족하면은 6배까지 땡겨주고, 프레임이 널널하면은 뭐 1배나 2배 요 정도로 세팅을 해준다는 소리죠. 엔비디아는 멀티프레임 제너레이션 6배 모드가 매우 부드러울 것이다. 그리고 원하는 프레임 속도에 따라서 2배, 3배, 4배, 5배, 6배 요 배율이 동적으로 전환할 때 속도 저하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배로 돌아가다가 2배로 돌아갈 때, 2배로 돌아가다가 3배, 4배로 돌아갈 때 약간 렉이라든지 잠깐 멈칫하는 현상 이런 게 없을 거란 얘기죠. 요 동적 멀티프레임 생성 기능 3월 30일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긴 한데 메모리랑 CPU 가격 급등세 지속으로 노트북 가격이 4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아니, 다 알고 있는 얘기 아니었나요? 아니라고 합니다. 메모리 및 CPU 공급과 가격 악화로 주력 노트북 가격이 40% 오를 것이다.
메모리는 알겠는데 CPU도 오른다고? 그럼 한번 살펴봅시다. 일단 현재 메모리, 제가 저번에 봤을 때 삼성전자의 DDR5 16GB 메모리가 28만원까지 내려간 걸 봤었거든요. 다시 한 31만원? 요 정도로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도 30만원 초반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안정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죠. 물론 이 30만원대의 가격이 안정됐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요게 조금 의문이긴 합니다. 그리고 SN코어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33만원 요 가격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는 노트북이라고 했잖아요. 노트북 메모리를 한번 봅시다. 노트북 메모리는 원래 좀 쌌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이거 보셨습니까 이거? 삼성전자 노트북 DDR5 5600 메모리 16기가가 33만원. PC용보다 더 비싼데? 이거 언제 이렇게 올랐냐? 조금 자세히 보면은 계속 올랐어요. 이게 9월달부터 해가지고 계속 올라가지고 2월달쯤에 피크를 찍은 것 같아. 41만원? 여기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가가지고 33만원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나마 노트북 메모리는 싸니까 노트북용 메모리를 데스크탑용으로 변환시켜주는 어댑터 이런 거 구매하셔서 써봐라,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오히려 노트북 메모리가 더 비싸. 와 이거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뭐지 이거? 여기 상품 의견에도 있어. 노트북은 왜 올라가는 거지? 와 진짜 다 올라가는구나. 그러니까 40% 오른다고 하는 거구나. CPU도 한번 봅시다. CPU가 9800X3D가 66만 3천원. 최근 6개월 가격 동향을 보면은 CPU 가격도 은근히 올라가고 있어요. 작년 11월 달만 해도 57만 9천원 정도였거든요. 지금 66만 원이야. 대략 한 9만 원 정도 올라갔어요.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어쨌건 오르고는 있어. 그리고 인텔의 265K 요런 것도 한 44만 원 이랬었는데 49만 원 현재. 뭔가 CPU 가격도 미묘하게 오르고 있어요. 진짜 모든 게 다 오르네. 그리고 SSD 가격은 요렇습니다. SN코어 2TB 한번 볼까요? 현재 49만 7천 원이죠. 제가 작년 12월 달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렇게 말했을 때가 29만 7천 원이었어요. 그때가 싼 거였어. 작년 12월 달 29만 7천 원 했을 때보다 지금 20만 원이 더 올랐어요. 지금은 49만 7천 원이야. 이게 다른 SSD도 이런가? SK 하이닉스 보자. 이건 60만 원이네. 와, P41도 작년 12월 달쯤에 그때 PC 가격 엄청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때도 31만 원이었어. 근데 지금 60만 원이야. 진짜 SSD가 미쳤다. 노트북 가격 오를만 하네요. 노트북 가격뿐만이 아니죠. 전체적인 PC 가격이 어떻게 될지 엄청 걱정이 됩니다. 계속 오르네. 슬금슬금 다 올라요. 메모리, SSD는 물론이고 CPU도 슬금슬금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재 가격이 작년 1분기에 비교해서 13%가 올랐대. 작년 1분기에는 메모리, SSD, CPU가 45%였는데 올해에는 58%라고 합니다. 노트북 가격 상승은 2026년 1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격 인상은 이번 분기가 끝난 후에도 멈추지 않을 거다. 와 진짜 할 말이 없다. 그래서 노트북 가격이 실제로 많이 올랐나 한번 봤거든요. MSI 소드, 얘가 게이밍 노트북 1위라고 하죠. 얘 가격이 1TB 모델이 작년 11월 달에 160만원 하던 게 지금 한 180만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한 20만원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엄청 오른 건 아니다. 아마 요 제품들은 작년 제품들이라서 그런 거고 아마 올해 신제품들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아마 가격이 올라가겠죠. 노트북이 필요하신 분들은 타이밍 잘 재셔가지고 구매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인텔이 코어 울트라 7 270K 플러스랑 코어 울트라 5 250K 플러스 CPU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가격은 $299, $199. 근데 요 두 제품 성능이 상당히 괜찮다고 해요. 일단 250K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6개의 P코어, 12개의 E코어라고 하고요. 270K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8개의 P코어, 16개의 E코어를 탑재했다고 합니다. 이 270K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265K에 비해서 게이밍 퍼포먼스가 평균적으로 15%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텔이 코어 울트라 7 270K 플러스를 125W급에서 현재까지 가장 빠른 데스크탑용 게임 프로세서라고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업 성능은 경쟁 제품 대비 최대 2배 이상 나온다고 해요. 경쟁 제품이라면 뭐 라이젠을 말하는 거겠죠. 요 CPU 판매는 3월 26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울트라 9 290K 플러스 요것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취소됐다고 해요. 그래서 현재 플러스 제품군 중에서는 요 270K 플러스가 가장 상위 제품이라고 합니다. 에로레이크 리프레시 제품 중 최강. 요걸 보시면은 285K랑 대비해서 그렇게 차이가 안 나요. 똑같은 8개 P코어에 16개 E코어. 최대 클럭 수만 살짝 내려갔어요. 0.1 정도 내려갔어.
근데 가격은 299달러. 엄청 저렴하죠. 그리고 250K 플러스도 199달러. 요 정도면은 가격 자체는 굉장히 착하게 나온 것 같아요. 하지만 문제는 소켓이죠. 결국 LGA 1851 플랫폼은 올해 말 새로운 소켓으로 교체될 것이다. 그러니까 에로레이크 플러스 나오고 나면은 어차피 인텔은 소켓을 또 바꿀 거야. 그러니까 요번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제품 자체는 잘 나온 것 같은데 이 타이밍에 바꿔야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 애매하다는 소리죠. 참 타이밍이 안 좋습니다.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인텔이 다음번부터는 우리도 소켓을 조금 장기간 동안 사용하겠다, 요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진짜 그렇게 나올진 모르겠지만.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요번에는 패스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급하게 작업용 PC가 필요한 게 아니라면? 요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제 생각에 인텔은 다음번 소켓 정책을 어떻게 세우느냐, 요거에 따라서 많이 갈릴 것 같아요. 또 한두 세대만 쓰고 갖다 버릴 거면은 그렇게 앞날이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인텔이 또 이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우리 P코어, E코어 분산하는 거 그만두겠다. 우리도 라이젠처럼 하나의 코어로 그냥 가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근데 요거는 금방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개발 과정에는 수년이 걸리므로 새로운 코어 설계는 2020년대 말에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그러니까 뭐 2028년, 2029년 이때가 되어야지 나올 것이다. 지금 당장 다음 세대부터 나오진 않을 거라는 얘기죠. 어쨌든 인텔이 소켓 정책만이라도 다음 세대부터는 좀 바꿔줬으면 합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에이수스의 공동 CEO가 애플의 맥북 네오가 PC 시장에 큰 충격을 주었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PC 제조사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제품 소문이 몇 달 동안 돌았던 것도 아닌데 이제서야 대책을 세운다고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야, 니네 이미 다 알았잖아. 왜 이제 와서 대응한다고 그래? 하지만 에이수스 CEO는 또 맥북 네오를 디스하기도 했어요. 야, 가격은 싼데 그거 8GB 메모리잖아. 이러면서 디스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맥 OS에서의 8GB랑 윈도우에서의 8GB를 동일시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에이수스는 메모리 가격이 분기별로 100% 이상 상승했으며 현재 재고가 소진되면 가격을 또 올려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요게 문제인 거죠. 우리는 이제 노트북 가격 올려야 되는데 맥북 네오가 599달러에 내놨으니까 약간 사면 초과인 이런 상황? 안 올릴 수는 없고 올리자니 맥북 네오가 있고 어떻게 해야 될까? 요것 때문에 이제 고민하고 있다는 소리죠. 이제 슬슬 신학기도 시작되고 노트북들 신제품들 쏟아져 나올 시기인데 과연 가격 정책을 어떻게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이제 또 슬슬 아이폰 18 관련 소식이 나오고 있어요. 다음에 나올 아이폰 18 프로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에는 디스플레이 내장형 페이스 아이디를 탑재해가지고 크기가 35% 정도 줄어들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하지만 애플이 테스트 단계에서 이 구현 계획을 철회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기존 크기를 유지할 거라고 합니다. 젠장, 내가 아이폰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다이나믹 아일랜드인데 이게 살아남나? 하지만 2나노 공정의 A20 프로 칩, 더 넓은 조리개, 그리고 5000mAh로 배터리가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합니다. TSMC의 2나노 공정으로 생산되는 애플 최초의 칩셋 A20 프로, 그리고 더 넓은 조리개, 그리고 5000mAh의 배터리가 들어갈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말이 안 되는데 애플은 아이폰 18 프로 맥스를 이전 모델보다 더 두껍고 더 무겁게 만들 거라고 해요.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아이폰 17 프로 맥스만 해도 233g이야. 여기서 더 무거워지면은 말이 안 되는데? 야, 아이폰 니네도 배터리 좀 어떻게 해봐.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넣던지. 얘네도 진짜 답이 없다. 이런 업그레이드를 살펴보면은 훨씬 작아진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기대했던 분들도 새롭게 추가된 기능을 접하고 나면은 금세 잊어버릴 거라고 확신합니다. 난 아닌데. 난 다 필요 없고 다이나믹 아일랜드 없어지는 게 더 좋은데. 어쨌든 놀랍게도 아이폰도 이제 6개월 있으면 나올 거예요. 9월 달에 나오죠 보통. 과연 요 루머가 맞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뉴스입니다. 장안의 화제 스팀 머신. 밸브는 3가지 신제품 모두 올해 안에 출시될 거라고 밝혔다고 해요. 뭔가 계속 늦어지고 있죠. 원래는 올해 초라고 했어요. 2026년 초. 근데 2026년 상반기라고 했다가 이제는 2026년 중에 발표할 거라고 합니다. 2026년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요즘에 메모리 및 스토리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물론 메모리 및 스토리지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는 있지만 올해 안에 3가지 제품 모두 출시할 예정입니다. 계획이 확정되면은 공유드리겠습니다. 진짜 올해 안에 나올 수 있는 거 맞을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거든요. 스팀 머신 스펙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싸게 나오면은 절대 안 팔려요.
무조건 100만원 아래로 출시를 해야 되는데 100만원 아래로 출시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가 잘 팔린다고 하던데, 참고로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 가격이 100만원입니다. 근데 스팀 머신이 플레이스테이션 5 프로보다 성능이 별로예요. 물론 플레이스테이션이랑 스팀 머신을 비교하는 건 좀 그렇죠. 스팀 머신은 사실상 컴퓨터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도 스팀 머신의 본래의 목적을 생각하면은 어차피 게임 돌리는 기계인 건 똑같잖아. 근데 플레이스테이션보다 비싸? 이러면 뭔가 애매해지는 거죠. 참 밸브도 신제품 발표가 타이밍이 레전드예요. 어떻게 그런 타이밍에 발표를 하냐. 그치만 하드웨어 관련된 스팀 페이지는 여전히 업데이트되고 있대요. 뭔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밸브가 단호하게 2026년 안에 발매할 거라고 하니까 과연 진짜로 발매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스모 뉴스는 여기까지였습니다. 이번 주도 벌써 목요일이네요.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추워지고 있어요. 아니 도대체 날씨는 언제 따뜻해지는 거야? 날씨는 추운데 또 미세먼지는 심해요. 외출하실 때는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마스크도 꼭 챙기셨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